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찾아와서 저는 또 전광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다. 저도 저의 지혜로 이 기사들을 또 저는 준비해 오는 겁니다. 자료들을. 자, 그러면은 썸네일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이제 확인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자, 한번 읽어주세요. 김병호 목사님. 민주당 70%는 가짜 선언. 자, 요것도요, 잘 봐요. 요것도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의원이 직접 말한 겁니다. 직접 말한 거예요. 자기도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현재 70%가 가짜 의원이래. 야, 그래가지고 이 말 들으니까 또 신문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짜들이 또 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은 70%가 가짜라고 오늘 선언을 했어요. 가짜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뭐하고 있냐?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아, 이재명이가 가짜인데 그럼 뭐 민주당도 70%가 가짜, 30%는 진짜인가 하여튼 간에 그렇다 이거요. 그 내용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요. 북한의 지령문 또 열어보니 끔찍하다. 끔찍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야, 이거는 새로운 또 지령문을 또 열었어요. 오픈을 해보니까 이야, 그 문건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까고 있는데 오늘 또 지령문 오늘 또 깠어요. 까니까 뭐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 깐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김기현 전광훈 목사님 충격과 고심.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북한 지령문을 까고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충격도 받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도 아니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완전히 북한의 지령문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냥 완전히 뭐 지령문 따라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요 지령문 열어본 거를 이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그걸 본 거요. 그걸 보고 나서 아마 지금 충격을 받고 고심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이 간첩들이 뭐 거의 민주노총이니까 이거하고 지금 싸울 수 있는 세력이 국민의힘 없잖아. 그럼 전광훈 목사님과 다시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손을 펴야 될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도 고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김기현 장로님이 그냥 저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북한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는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먼저 1호라 했거든요. 김기현호의 제일 첫 번째 과제라겠는데 그동안 입 다물고 있는데 오늘 지령문 또 열어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이야, 그거를 여러분에게 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영훈 목사님은 얼마나 좋은 거요. 그런데 또 이 언론들이 그냥 난리를 치니까 이영훈 목사님 공산당 때려잡자고 했거든요. 그래 지금 때려잡을 지금 시간이 왔는데 뭐가 또 무서워서 갑자기 또 사과합니다.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나는 사과합니다. 나는 중립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 이 뿌리는 정확하니까 너무 이영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강단에서 이제 반대로 야, 이제 뭐 전라도고 뭐고 전라도 장로고 뭐고 순복음 교회고 뭐고 본인도 제일 먼저 숙청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늘 이 지령문을 아마 이제 저 이영훈 목사님도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사 다 나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 괜히 주일날 잘못 얘기했네. 아이씨 다시 또 한번 이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뭔 각오가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자, 마지막
대한민국 간첩들 벌떼처럼 날뛴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 97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보고 느낀 거를 이제 이렇게 다 지금 증인을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잡수시니까 정확한 표현력과 이런 게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건지시려고 전광 목사님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시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넉다운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 또 오전에 방송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더 지금 자료를 증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한국에서 지금 모든 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확실한 거를 나는 그러니까 과거 거를 현재 일어나는 현재적인 이제 기사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이제 증거물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봐, 5,000명 금방 넘어버렸지. 자, 5,30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잘하면 10,000명 넘겠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 자료를, 오늘 날짜로 된 증거 자료를 갖고 나오겠다 이거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민주당, 자,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했으면 내가 이걸 뭐 썸네일에다 달궜습니까? 자, 김병우 목사님.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들, 야당의 이원욱 개딸 메시지를 공개했다. 자, 개딸들도 다 당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욱한테 그쪽에서 문자가 왔대요,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그 개딸은 또 아주 이재명을 그냥 아주 죽으나 사나 대깨문이듯이 대깨이요, 대깨이.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이 개딸들은 뭐 저 웡몽몽 하는 개가 아니고 개혁의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개혁의 딸. 자, 그러는데 이 개딸들이 이원욱 의원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그러면 개딸들이 한 얘기가, 에이씨, 개딸들 개짓을 하네. 이러면은 이거를 공개를 안치. 자기, 왜냐면 민주당 이게 추락하는 소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 와도 그냥 물리칠 것 아닙니까? 이게 근거가 되고 하니까 야당 의원이 이원욱이가 이거를 공개를 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소식이니까 이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나왔으니 한번 읽어보자 이거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시작부터 이제 강렬하게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읽어주세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당내 강성 지지직원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개딸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 소개한다. 네. 제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라며 장문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지속적으로 보낸 사람이구만. 자, 문자를 보낸 이의 요지는 네.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민주당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문자 메시지에는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당, 사냥당, 윤석열 탄핵당을 창당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지자는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손영길, 김남국, 윤미향 등 조국, 조민 유튜버들도 합류하라 했다. 수박 의원 땡땡이라며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비속어로 지칭했다. 그는 민주당 수박 의원들 땡땡들은 100%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조건으로 출마시키라며 이것이 나라와 민주화를 돕는 길이라 했다. 이어 대선 후보 내려는데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는 조건이라고 했다. 네.
이 지지자는 또 김어준, 양정철 등도 한 번 더 민주시민을 속이면 매장당할 것이라며 민주시민들 화병이나 죽을 수박놈들은 죽일 수박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수박놈들이 당선될 바는 차라리 쓰레기 국민의힘 놈에게 의원직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하여튼 얘네들은 쓰레기밖에 없는. 이 의원은 이 정도 내용의 문자를 보내시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겠냐? 자, 이거 라고 바꾸서 이제 되물었다. 이 의원은 이제 이재명한테 겨눈 거예요.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의 비명계를 향한 공세가 당내 분열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렇죠. 이 대표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지만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총 때도 이 대표를 향해 제명인의 마을 이장님 그만두시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견을 얘기하면 수박이라면서 짓누르려고 하고 극성 유튜버들이 극대화한 영상들을 송출하면 그걸 받아서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한다며 그런데 지도부는 방치하고 제대로 손을 안 본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진짜 저들의 표현대로 쓰레기들이 많네요. 쓰레기. 다 쓰레기라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70%가 쓰레기 의원들이라고 같은 당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저 개딸들도 다 당원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박, 겉으로는 민주당 같은데 속에는 국민의힘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쓰레기들을 하고 하는 게 낫겠다. 또 뭐 이런 얘기를 또 지지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뭐. 자, 위로 올려놔요. 위로 올려놔. 얘기할 때는 위로 올려놓으라고요. 자, 그래서 민주당 70%는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얘기했으니까 쓰레기 의원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들. 나한테 명예훼손 하지 마. 여기저기 개딸들이 한 거요. 아니면 차라리 이재명한테 하든지. 이재명 그만두라 소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쟤들하고 손절하라. 김기현이 전광 목사님하고 손절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 큰일 났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은 건강에 이상이 있나? 왼쪽 손목서 발견된 검은 자국의 정체. 자, 이건 여러분들 오늘 신문입니다. 어저께 5월 20일 날이니까 자, 지금 신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또요 몇 주 동안 안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나타났는데 자,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저 또 따라오고 쟤는 뭐 맨날 담배만 담배. 자, 크게 봐요. 담배만 갖고 있어. 아니, 그거 말고 담배. 왜 이렇게 앞서가나? 자꾸 방송실. 사진을 내가 2개 했잖아. 그래서 담배만 애 앞에서도 뭐 이게 공개석상에서도 담배 저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최고의 영도자다? 민노총에서. 난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를. 저게 사람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인간이 아니야 저런 인간은. 그러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보세요. 자, 담배. 그 밑에 저기 빨간 원 안에 저기 또 점이 있죠? 저기 수술해가지고 뭐를 더 땡겨봐요.
이쪽에. 자, 전보다 손 밑에 요 밑에 큰 상처가 있죠. 큰 상처가 있잖아요. 점으로 쭉 내려가면 근데 손톱이 이렇게 생겼네. 완전히 무슨 더 앞에 당겨봐. 이쪽 손톱 좀 봐봐. 손톱이 다 썩어 들어가네. 썩어 들어가. 에라 이 자식아. 에이씨. 저것도 밑에도 상처인데 네. 아마 당뇨 때문에 저게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 못 살아. 김정은은 이제 곧 갈 때가 다 되긴 됐는데 뭐 김정은도 김정은이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저 어린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지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김정은을 저렇게 줄줄 빨고 김정은의 명령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안에서 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는데 도대체 김정은이 뭐냐 이거요. 김정은이가 뭐 잘하는 게 있어. 북한이 뭐 세계적으로 뭐 잘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국민들 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을 본받을 게 한 개나 있으면 내가 뭐라고 않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이것도 뭐 이재명 문재인 뭐 얘기할 것 없이. 자 그 다음에요. 저 밑에 보면 소나무라는 담배인데 네. 최근까지는 그 건설이라는 담배를 피웠대요. 그런데 근데 최근부터는 또 소나무라는 담배를 계속 태우고 있다고 우리 저 국가정보원이 아마 저게 건강을 위해서 다른 담배를 바꾼 거 아닌가. 그러면은 진짜 건강에 안 좋은 사실 뭐 안 네. 좋은 건 사실인데. 자 그 다음에요. 자 6,000명 빨리빨리 들으세요. 자 여기 봐요. 자 이제 5.18 얘기를 먼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5.18 편의 왜곡 언벌해달라 공법단체 네. 전광훈 목사 고소. 고소했죠. 자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님이 5.18 특별법을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할 것이다. 제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자 무슨 일이 이제 또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자 보십시다.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했다. 광주 항쟁과 무관한 인사가 수두룩 빽빽이다. 하다. 아니 이건 진짜로 이거를 입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은 얘기를 안 넣은 거야. 이게 스카이데일리인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딱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5.18 유공자에게 언론인 180명 가짜가 판치는 이유가 있었다. 야 유공자의 언론인도 180명 있었구나. 언론사 사장, 부사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이거 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거 기사 하나 가지고 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것만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인은 310명. 그러면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나왔으면은 조중동이든 다 해야 되는데 없어. 주들도 포함됐으니까요. 이게 스카이데일리인가 여기 하나만 지금 나오는 건데, 야, 난 이거 보고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전광훈 목사님하고 이 5.18 문제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목숨 걸고 외쳤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다 이제 지금 너무 지금 혼란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 5.18을 우리 국민 90% 80% 이상이 다 민주화 항쟁이라면 민주화 운동이라면 우리도 뭐 말할 것도 못하지. 근데 지금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에 지금 명단이 지금 5,000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정치인들,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유공자가 전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단을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그 유공자들은 지금 어디 시험을 볼 때 다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가산점 받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같은 동료들이나 또 거기에 또 이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불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5.18에 정확한 그 증인이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한 말씀과, 난 진짜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지금 할아버지의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전부터 쭉 들어봤는데, 이 5.18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광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또 반대편도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돌아볼 수 있는데, 이 할아버지 증언하는 것 중에 제가 아주 뭐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핵심되는 거를 빨리빨리 편집을 내가 해라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급하게 방금 전에 요걸 만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할아버지가 간첩 교육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할아버지가 자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수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제 수갑채가지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뭐 10년인가 교도소에서 10년을 뭐 처음에는 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0년을 교도소에 있었는데 광주 교도소에 있었다는, 광주 교도소. 자, 거기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할아버지 감옥 살 때 광주 교도소에서 살았죠. 광주 교도소에는 주로 할아버지처럼 간첩으로 잡힌 사람들이, 주로 사상범들이 광주 교도소에 갇혀 있었죠. 그때 광주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사상범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이 102명이 있었습니다. 5.18때 뭐 보니까 그냥 전부가 다 난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광주 교도소에 있었던 간첩 중에 102명 중에 할아버지하고 다 전향각서를 썼는데 할아버지하고 구례에 있는 간첩 할아버지는 진짜 전향을 했고 나머지는 전향각서 쓰고 나왔는데 5.18 때 이놈들이 다 앞장서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고정간첩입니다. 고정간첩. 맞아요. 광주의 교도소에 있을 때 끝까지 전향 안 하고 있었던 놈이 몇 명 있었어요? 간첩이 64명이 있었어요. 64명. 64명. 그 64명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광주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미전향입니다. 미전향. 나는 계속 간첩하겠다 이거야. 나는 김일성 장군의 나는 지령을 수행하겠다. 끝까지 버티는 65명을 가석방을 시켜서 북한으로 보낸 놈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김대중 그 동교동에 도착해서 김대중을 만났어요. 총 몇 번 만났어요? 학생운동 들어가서 전대위 연사국장 할 때는 20여 차례 만났습니다. 20번 이상 만났다. 예. 20여 차례 만났습니다. 20번 이상 만났다. 예.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때의 광주 사태에 대한 전단지 있죠. 삐라죠, 삐라. 삐라를 뿌려라. 저한테 100여 장을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월 19일쯤 기억납니다. 5월 18일에 광주 사태 일어났는데 5월 19일 그 다음 날. 예, 저보고 그러면 인쇄는 5월 18일 이후에 인쇄됐다고 볼 수 없는.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 전이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뭐 그 가슴을 부르르 떨었는데 처녀의 을 베어냈다. 전에 그 다음에 임산부에 발랐다. 임산대 갈라라. 그리고 그 경상도 군인들이 전두환 저 살인마 정권이 경상도 군인들 술을 먹여가지고
그 광주 시민들을 전부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건 전부 다 나중에 사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가짜죠. 가짜였어요. 예, 예. 다 나중에 사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가짜죠. 가짜였어요. 예, 예. 그 전단지를 그래서 뿌렸어요. 그 부산에 보면 용두산 공원 바로 옆에 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 미화당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옥상에 몰래 올라가서 몰래 올라가서. 그 백의장을 쫙 뿌리고 이제 도망쳐 나왔죠. 그걸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10여 차례. 그걸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10여 차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단지를 뿌린 시간이 5월 19일. 예. 그러면 5.18은 5월 18일. 예, 예. 그러면 이 전단지가 바로 그 전에 제작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뭐 저희들도 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거 5.18은 요거 두 가지만 할아버지하고 이동호 교수하고 둘이 이렇게 증언한 것만 보면 이건 뭐 산 증인이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호 목사님 이건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것도 예, 오래된 동안 이렇게 침묵들 하고 있는 것이지 5월 18일 날 광수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이죠. 북한과 연계가 됐고 남쪽 자체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미 숨어 있는 고정간첩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고정간첩이죠. 네. 그 고정간첩들과 함께 연계돼서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위장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몇 년 동안 이게 사전 준비와 교육과 훈련과 이거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무기고를 탈취하고 이것을 여러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어떻게 민간인들이 그거를 갑자기 할 수 있냐 이거요. 나는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자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잡아서 수갑 채워가지고 광주 교도소에서 이게 난 가장 확실한 증거 같아요. 광주 교도소에서 전향 각서만 쓰고 102명인데 진짜 가서 봤더니 전향한 사람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은 이제 광수 사태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더라 이거야.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직파 간첩은 아니지만 뭐 지만원 씨는 간첩 뭐 북한에 특공대가 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전광훈 목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고정 간첩이다. 여기와 대한민국에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던 사람들 아니 지금 교도소 광주 교도소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일이 터졌는데 교도소 문을 왜 열어 교도소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나왔고 더 이제 그들이 활동을 활개침에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돼가지고 아니 전향도 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64명이라고 그래요. 64명 전향도 안 한 사람 한 명은 누가 했고 그 63명은 가석방을 시켜요. 아니 전향도 안 한 사람을 가석방 시킵니까? 이것부터 헌법을 어긴 거고 그리고 가석방 시켜서 다 북한으로 다 보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지금 다 영웅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 이게 전광훈 목사님의 팩트 아닙니까? 그랬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동호 교수가 아니 김대중을 20차례 만났다잖아요. 20차례 만났는데 5.18 다음 날 5월 19일 날 삐라를 줘가지고 그런 이게 여러분들 5.18 이전에 다 만들고 조직하고 조작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가짜 뉴스로 이제 그런데 그 내용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동호 교수가 삐라
속에는 그 뿌린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냐 이거요. 그게 이게 다 가짜인데 사실은 임산부 또 뭐 진짜 처녀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게 계엄군이 그렇게 한다고 계엄군이 있지도 않았지만 이걸 다 계엄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아니 이래니 우리나라 아무리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아무리 광주 시민들이 악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 이거요. 총을 그렇게 쏘고 임산부 또 젖가슴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다 어떻게 도려내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사실이니까 산 증인이 거기 있잖아요. 산 증인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비정형 장기수를 때리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 때 보냈는데 네. 그 전에 93년 3월 19일 날 이익모라고 기억이 나죠? 그건 알죠. 예, 이익모를 먼저 보냈어. 이 사람은 6.25 때 체포된 간첩이에요. 그 얘기는 뺐습니다 일부러. 예.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게. 증언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증언을 했는데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자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광주 5.18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일어나는데 이것을 또 유공자들 또 명단도 안 까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유공자 명단 까면은 뭐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요? 이건 정말 아니지.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증인들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저거는 팩트니까 저건 우린 계속 보존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사를 또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김대중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과 연관이 안 됐다면은 어떻게 김대중 그 전향도 안 한 사람들을 가석방 시켜서 북한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냐. 이 자체도 벌써 이적죄 여적죄 다. 근데 그분은 뭐 세상 떠났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뭐 이적죄 여적죄 뭐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또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지. 어떻게 북한에다가 선물로 준 아유, 거죠. 앞에 해야지. 선물로. 앞에 기사회도 냉기고 그래. 김대중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DJ 책임을 어떻게 지셔야 되나 돌아가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5.18도 증거지만 아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는데 돈 다 갖다 퍼주고 그러니까 김모모모 뭐 조남 얘기해도 되지만 전광훈 목사님 늘 말씀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밀사로 보냈는데 가보니까 핵공장이 있더래잖아요. 핵공장이. 그런데 김대중은 이렇게 새빠가 거짓말을 했는데 전라도요. 김대중을 아무리 추앙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특별히 소강석 목사요. 소강석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김대중을 대중을 DJ를 뭐 어떻게 예배 시간에 DJ를 위해서 뭐 깜빵도 가시고 완전히 소강석은 예수님이 아니고 DJ가 더 높아. 예? 아니 소강석 목사 이 정도면은 당신도 이제 이거 김대중한테 쏘겄다라고 하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호산나 선교회인지 뭔지 다 전라도 모임도 다 이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만 보더라도 김대중 씨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대잖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소강석 목사 진짜 이럴 거야 진짜? 국민을 속인 거죠 저건. 이거는 속여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재인까지 계속 이 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지금도 또 정권 아니 대통령 그만두고도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자. 비핵화 할 거다. 비핵화 할 거다.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문재인은. 이 미친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사자 뭐 명예훼손입니까 이게? 아 정말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무슨 햇볕 정책 한다고 해놓고서 말이야. 야 햇볕 정책 됐는데 노벨 평화상은 그럼 뭐 그게 햇볕 정책에 의해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은 그대로 햇볕 정책으로 남과 북이 됐어야 되는데 햇볕 정책이 어떻게 진 게 노벨 평화상 받고서 저들이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다 개발해 왔는데 그게 햇볕 정책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소강성은 햇볕 정책이요 맨날. 문재인도 햇볕 정책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다들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전쟁을 유발시킨다 어쩐다. 아니 기장총회에서도 나와가지고 NCCK도 나와서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할 수 없어. 뭐 전쟁하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고 벌벌 떠냐고? 이영훈 목사님 정말 제대로 좀 강력하게 좀 해줘요. 분명히 공산당 때려잡자고 했으니까 왜 그러면 언론 그런 것 때문에 왜 좌파 왜 전라도 때문에 왜 이렇게 또 약해지시냐 말이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까짓 거 한번 죽으면 되지. 왜 이래? 소리 질러! 아니 공산당은 계속 때려잡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영훈 목사님이 계속 때려잡으셔야 되는데 네. 열받아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사자고 호랭이고 우린 저 잘못이 없어요. 저거 읽은 거니까. 네. 예. 본인이 다 말씀하신 건데 자 뭘.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거 한번 또 보자고요. 북핵 맞서 확장 억제 강화한 날 예. 문 인내심 갖고 대화로 평화를 찾아야 한다. 이거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이 문재인은 이게 문재인이 그린 거거든. 예? 북핵에 맞서서 확장 억제 강화를 했는데 아니 쟤네들은 계속 쏘고 있지. 쟤네들은 법제화를 만들었지.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항복하라는 얘기 뭐 하는 거? 뭘 인내심을 갖고 인내하다가 다 죽어버리는데. 아니 핵폭탄 날라오는데 무슨 대화가 되고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진짜 정말 문재인은 웃어가며 사기치고 있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여러분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이 강력하게 나오고 또 이영훈 목사님도 또 강력하게 나왔다가 또 쏙 들어가고 또 장하길 목사님 확실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두렵지. 다 저도 인간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또 저는 또 확실하게 또 하잖아요. 난 이 세게 나오면 난 더 센 사람이야. 나는 우리는 까짓 거 뭐 한번 죽으면 되지 까짓 거. 근데 왜 우리가 죽어? 저것들이 뭔데? 이 소나기 확 넣고 집어 던지면 되지. 아니 쟤들한테 왜 우리가 잡히냐고. 왜 쟤들한테 우리가 약해지냐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거니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아니완 이동욱 자식들아 저기 나가서 소리를 질러봐. 지금 오늘 북한의 지령문이 다 또 열렸잖아. 자 그 다음에 아유 국민에게 자. 비핵화 사기친 문재인 예. 그 죄값은 사형도 부족하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얘기를 하란 말이요. 국민에게 계속 비핵화한다. 비핵화 끝날 때까지 떠들더니 끝나고 나서도 또 떠들고 그 죄값은 사형도 부족하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에게 계속 비핵화 사기친 문재인. 조선일보에서도 그냥 때려잡았습니다. 비핵화 사기쳤다고.
아, 이러는데도 왜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왜 안 잡냐고 도대체. 이거 하나만 봐도 완전히 그냥 가서 체포야. 뭐 조사는 무슨 놈의 조사야. 에이 진짜 그냥 잡어 체포를 하라고. 나한테 위임을 해. 그러면 내가 체포해 올게 좀. 자, 그 다음에 아이 나 참 이거 슐츠 독일 총리 총리가 DMZ 비무장지대. 방문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단을 촉구한다. 아니 우리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이러는데 우리나라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않고, 아니 문재인,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아니 다른 나라 독일 총리도 오셔서 지금 저 비무장지대까지 가셔서 거기까지 가셨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단을 촉구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비무장 핵무기 없애버리라는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또 윤 대통령 한국과 독일이 연대해야 한다. 슐츠 비무장지대에서 평화 위협 목도했다. 평화 위협을 쟤네들 눈으로 봤다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 이게 위협을 목도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함께 하겠다 이거요. 연대해서 같이 저 인간들하고 싸우자 이거지. 아, 이렇게 남의 대통령도 와서 총리도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국민의 힘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70%가 쓰레기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라고 앉았고 말이야. 아니 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국민들이 위태로운데 경제가 지금 올라가면 뭐 할 것이고 뭐가 뭐 좋은 뭐 집 사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한 방이면 다 불받아대는데요. 민노총이 지금 야 진짜 이거 대한민국 참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북 핵개발 추진 단돈 1원도 못 준다. 이거 봐요. 통일부는 퍼주기 중단하라. 자, 지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반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핵개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돈 1원도 못 준대잖아. 통일부도 퍼주기 중단해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요. 이게 지도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핵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면 책임지겠다. 아주 3단 논법으로 국민들을 아주 완전히 속인 거죠. 지금 법제화까지 했어? 북한에서는. 그럼 어떡하라니. 1원도 안 준다는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부추긴다고? 아, 기장총회에서 오늘 또 불교계에서도 난리를 치더라고. 아이 나 참. 그 다음에요. DJ 초조가 이영작 박사 윤 삶은 소대가리 정권 벗어나 좌경 한국 바로 세웠다. 자, 이런 분은 그럼 뭐요? 김대중 씨의 처조카니요. 아니 처조카도 이영작 이 박사도 윤석열 저 삶은 소대가리 정권 벗어나 그 문재인 벗어나서 좌경화 다 만들었는데 좌경 한국을 바로 세웠대잖아. 아니 대중 같은 가족끼리도 이렇게 서로가 달러. 김대중하고 김대중 처조카 그러니까 이호 여사하고 다르다니까. 그쪽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가족도 소용없어. 가족도. 야, 난 이 말이 완전히 그러니까 김대중 처조카도 문재인은 좌경화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아주 북한으로 갖다 주려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 그거를 완전히 못 이룬 거는 전광목에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달려나가서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룬 거 성취한 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가. 뭘 다 이뤄놔. 다 이뤄놓은 게 뭐예요? 바로 좌경 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못하고 전광 목사님한테 지고 나니까 이 삶은 소대가리 아유 저런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삶은 소대가리
이런 소리나 들었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거 아니야 머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벗어나게 했다. 지금 벗어나게 말만 했지 지금 얘네들은 아주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금 7, 8 요때까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 그 다음에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가 존립이 위험하다. 결국 사회주의적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한 얘기 아니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전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다 이루어는 성취된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가 딱 이거고 정답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한테 갔더라면 결국 우리나라는 존립이 위험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사회주의 독재국가 북한이 된다는 거 이게. 아니 국가 존립이 위험하다고. 이것도 정홍원 전 국무총리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것도 국무총리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못해요. 이런 분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 아니 똑같이 국무총리원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다르고 똑같이 대통령원분들이 이렇게 아니 비스름이나 하면 몰라도 완전히 달라요. 이럴 수가 있어 대한민국이. 목사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 불교계도 완전히 다르고 천주교도 완전히 다르고 국민들도 완전히 다르고 야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도 완전히 다르고 통일부 장관한 사람도 완전히 다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대청소를 하지 않는 한은 저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우리들은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못하는 거요. 누가 계속 이끌어갈 분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이렇게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얘네들은 이미 대한민국 안에 또 안 되면 이번에 안 되면 또 계속 끝까지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치법 만들지 반주사법 만들어서 싹 아주 다 이번에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으로 가라. 죽이지 말고 가라. 아니면 전향해라. 아니면 그냥 싹 평생 여기서 그냥 교도소 깜빵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거기서 이제 집단 생활하게 만들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북한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핵무기 핵공장 파괴시켜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김정은 정권 싹 김일성 우상 다 때려 부시고 북한 국민들을 구출해서 자유통일 해놓지 않는 한은 계속 한다. 계속. 아 진짜 가짜 전향이 엄청나요. 거짓말 치고 진짜처럼 해놓고. 자 그 다음에요. 야당 이재명 주한미군 철수 인식 북한과 똑같다. 안보관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꾸 먼저 기사들을 이거 기사들도 뭐 옛날 거 아니야. 2022년 작년 거예요. 이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를 뼛속 깊이 주한미군 철수요. 그러니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 야 주한미군 철수는요. 이게 이재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이나 국민 절반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주장하는 거 매일 끝도 없이 교육을 전 목사님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아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 같이 할 수가 있고 미군은 아예 점령군이라고 했잖아 지금.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재명 2017년 대선 당시 재벌해체 전국민 토지 배당 하자. 야, 이재명은 주한미군하고 재벌 해체. 이거 문재인도 주한미군 철수고 재벌 해체. 이게 재벌 해체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쪽 팀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재벌 해체가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게 전 국민 토지배당? 자, 그 다음에 왜 이걸 내가 갖고 나오냐면은 바로 이분이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자, 98세 되신 분이. 98세의 마하티로 모두 평등하길 바라면 모두 가난해진다. 이게 이재명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말레이시아 전 총리거든요. 내려보세요. 자, 이건 읽어드릴게. 자, 내려봐요. 자, 모두가 평등하길 바란다면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예. 개개인의 능력은 다르고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자유주의. 이게 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 자본주의를 택한 이유다. 야, 이게 자본주의를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아시아의 정치검을 마하티르 빈 모하메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18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예. 특별 섹션을 통해 자신의 정치 신념에 대해 얘기했다. 예. 그는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지만 말레이시아는 여러 인종, 여러 종교, 여러 문화가 섞인 국가다. 이 때문에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아시아 정치의 거물입니다. 98세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두가 평등하길 바란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그러면 모두 다 가난해진다. 아니, 경험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재벌 해체요. 모두가 평등하고 이게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산다? 똑같이 잘 살아? 똑같이 못 살지. 똑같이 잘 산다는 것은 똑같이 못 살자는 얘기인데 똑같이 못 살자고 하나 얘네들이 다 똑같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경쟁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든 스포츠든 사업이든 모든 게 다 경쟁력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가냐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마하티르의 이 경험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제발 정말 진짜 목이 터져라 이렇게 눈이 빠져라 외치는데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우리가 싫으면 이런 내용도 다 싫은 겁니까? 에?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아시아를 굉장히 많이 잘 살게 만들었어요.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이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나 대한민국의 박정희, 이 세 분이 아시아를 굉장히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회주의로 갈 수 있었는데도 자유주의로 간 이유를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공산주의 하면 안 되냐? 왜 독재국가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하티르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가 진짜.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번 전복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봐요. 문정부 직격한 반기문 사무총장님, 종전선언 북에 미군 철수 빌미를 줄 거다.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당연하죠. 유엔 사무총장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정부 때 23조, 앞으로는 24조. 탈원전 대못 두고 국민 돈 뺏어 간다. 아, 이게 다 이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USB도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다 잡았으니까 그냥 체포하면 됩니다. 이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 탈원전 때문에 이게 23조인데 앞으로는 또 24, 더 늘어난다는 거. 도대체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 두고두고 국민들만 다 피말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거지가 되게 생겼어 지금. 에? 아무리 해도. 자, 그 다음에요. 문 탈원전 탓 47조 원 손실. 서울대 원자력 정책 센터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이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 탈원전 아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 문재인 때문에. 그러면은 탈원전 원전 기술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니까, 야, 이게 정말 국가적인 그런 어떤 국방의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못 간다고. 현재 요 USB, 북한에 넘긴 USB가 요 통일부에 있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주화 변호사가 좀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국방의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럼 국방의 위험이 뭐야?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원자력 발전, 뭐 핵 기술, 이거 가져가면 다 핵 기술 아닙니까? 이거밖에 더 있어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국방의 위험이.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 까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전쟁. 그 내용에. 그러니까 이 현재 통일부에서 이거 까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거를 딱 뚜껑을 열면 문재인 잡지? 그럼 주사파들이 벌떼같이 또 일어나겠지? 그러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까봐 이거 못 가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그렇게 답이 왔다니까? USB 그거 빨리 까라 했더니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전 목사님도 까라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이거를 봤더니 통일부에서 답이 왔잖아요. 이거를 까게 되면은 국방의 위험이 온다는 거야. 그건 뭐야 결국? 이거 밝히면 문재인 잡아들이니까. 문재인이 이제 여적죄, 이적죄 다 이제 국가 반역죄가 되니까 잡아들이면 이 빨갱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 결국은 거기에 뭐 탈원, 뭐 원자력, 뭐 아니면은 뭐 핵기술 뭐 이런 거 안 줬더라도 이걸 밝혀내게 안 줄 수가 없지. 국방에 위험이 온다고 했으니까 내용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물증이 생긴 거라 진짜 이거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더 자꾸 요구를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봐 오늘 나왔어 이거. 국정원은 알고 있었다. 있었네.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담긴 보고문을 확보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박지원 국정원은 이거를 알고 있었대요. 그 오늘 지금 그 확보를 했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러면 여기에 다 관련된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억이요, 100억. 800만 불인가. 쌍방울 대북 송금한 거 담긴 보고문을 확보를 했어요. 오늘 검찰에서. 그러면 이거 빨리 박지원 집어쳐놓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 빨리 잡아서 여기 또 이재명까지 연관됐을 수 있어요. 다. 국정원은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요. 아니 저거는 문재인이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네. 박지원이가 문재인이한테 다 보고한 거라고. 저 혼자 알고 있겠어요? 자, 큰일 나라고? 야. 일일 보고하고 다 상황 보고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벌써 대북 송금을 한두 푼도 아니고 800만 불이니까. 그래서 쌍방울 저쪽 이제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게 뭐 되면은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참, 야, 이거 어쨌든 간에 봐, 대북 송금 담긴 보고문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박지원 잡아드릴 겁니다. 자, 문재인도 다 연결될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끈질기게 다 잡았어. 이제 잡았어. 요거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침묵긴 이인재 전 의원 문해 죄악 열거가 어렵다. 네. 북한 체제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 체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 적을 위한 적에 도움을 주는 얘기잖아요. 이거 다 이적죄요. 저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문의 죄악은 열가결하다. 이인재 이분도 대통령 될 뻔했고 후보였죠. 될 수 있을 대통령 상황이 거의 있었어요. 뭐 표수가 뭐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 야, 죄악이 열거게. 문재인을 이제 또 내놓은 거예요. 문재인을 어저께 봐요. 20일 날 문재인의 죄악은 열거하기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아까 거기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북한 체제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체제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는 김일성 주체 사상 아닙니까? 아니 북한의 체제가 야 문재인 이리 나와. 체제가 참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까 영상 전 목사님 만든 영상 다 나와 있잖아요. 절대로 뭐 흡수통이란 절대 안 돼. 뭐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북한 체제 무너지면 안 된다. 이야 이거는 빨리 이거 하나만 가져도 문재인 수갑 채야 됩니다. 빨리 집어쳐차고 소강석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편들 때를 편들어야지. 얘가 봐, 얘 좀 봐. 진보당 강성희 이승만도 내란죄 수계 박민식 동의 못한다. 내란 살인죄라고 나오더라. 살인죄로 아니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거 박민식 저기 보훈처 장관 오늘 저 청문회 했거든요. 보훈처 이제 장관 되려고 이제 청문하는데. 얘 봐, 이 간첩 저 강성이 아주 저 전주에 저 보궐선거로 되네 아니요 얘가 완전히 얘는 이승만 건국대 이리와 너 대한민국에 살지 마라 자식아. 너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네가 대한민국에 있냐? 그런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내란죄 살인죄 수괴범이라고 오늘 발언했다니까 22일 저런 놈이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 그런데 박민식 뭐 동의 못해 이렇게 약해서 돼. 쟤네들은 막 살인죄라고 그러고 살인범이라고 그러고 이승만을 내란죄라고 그러는데 나는 건국 기념관은 나는 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고 박민식. 저 강성이 저거 확 때려 참는 소리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를 청문회를 불러줘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이승만도 내란죄 수괴래. 이거 아주 다른 기사에서는 살인범이라고 나왔더라. 살인죄.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나왔네. 박민식 청장 이승만 기념관은 소신이다. 강성희 이승만은 내란죄 살인죄 두목이다. 내란. 뭐야? 야 건국 대통령을 살인죄 수괴범이라고는 이야 이게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 청문회 때 또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박민식 장관 후보한테. 야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요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될 것 아니냐고.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영훈 목사님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냐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이렇게 왜들 이러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7,200명 들어왔어. 지쳤는데도 많이 들어왔네. 내가 예상보다 그냥 훨씬 더 들어왔네. 이거 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사파 이론 배운 집단 문재인 정권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대선 필요 없고 정권 곱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다. 이제 물러가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아니 주사파 이론을 배운 집단이라면 그것도 북한이라고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때 말씀하신 거니까 빨리 잡아주세요. 좀 우리 문재인을 하나 잡든지 누구를 잡아야 우리가 좀 더 시민하고 국민들이 더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좀 하나라도 좀 그냥 체포 좀 해주세요. 체포. 오늘 거 보면 체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빨리. 이거 준비한 거 반도 못 하네. 자 빨리. 바이든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워싱턴 3자 회담 초청. 새로운 수준의 삼국 공조 합의했다. 빨리 당겨봐. 빨리.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미일 6개월 만에 정상회담. 바이든 윤 기시다 워싱턴 초청. 또 초청했어요. 워싱턴에. 더 가까워지는 한미일 바이든 윤 기시다 워싱턴 3자 회담 초청. 야, 10차례 정상회담. 자유민주연대 굳혔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큰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진짜 그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그 다음에
한미일 등 14개국이 해적을 퇴치하는 작전을 벌인다. 했어 이미 한미. 젤렌스키 윤 대통령에게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지원에 감사드린다.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반가워서 바이든 G7 정상회의에 뛰어간 이유. 자, 한번 영상 좀 보여줘요. 막 뛰어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막 뛰어가. 어디 가라 했더니 다 건너뛰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껴안고. 자, 그 다음 빨리 그 다음. 이야,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니 지금 귀에 대대고 뭐 영어로 하시네요. 최고로 그러니까 알라뷰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막 뛰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갑게 그 멀리에서 막 먼저 뛰어가셔서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워싱턴에 초대했다니까 한미일 더 가까워졌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다 울타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빨리빨리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전광 목사님 지시만 잘 따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윤 대통령 G7서 우크라이나 침공, 북핵 위협, 국제법 정면 위반이다. 자, 그렇습니다. G7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북핵을 같이 묶어서. 네네. 자, 그 다음에요. 윤 대통령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군사기밀 정보 보호 협정 조속 체결하자. 일본하고 한 거 지소미아처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조속 체결하자. 독일하고도. 그 다음에 G7 북무한 행동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까불지 말라 이거요. 그 다음에요. 북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차 신속 지원하겠다. 바로 지원하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무도한 정권, 성난 스들 정권 퇴진 장군 죽비든다. 야, 지금 막 이제 여러분들 불교계에서 난리 났죠. 이번 토요일 날. 자, 그 다음에 윤퇴진 정치하는 승려들 전역 정의구현 사재단보다 더 노골적이다. 아주 뭐 승려들이라고 나서 우리도 승려라고 해야 되겠어. 여기는 저기 응천은 스님이라고 하자고. 우리가 응천 스님은 스님이고 목사들도 이렇게 반반 다 나눠졌는데 승려들도 반반 나눠졌어요. 보니까 아, 무서워요. 완전히 뭐 윤석열 퇴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윤퇴진 시국 법회 야단 법석 영업사원 1호가 나라 말아먹는다. 나라 말아먹고 매국노 뭐 난리. 자, 그 다음에 불교계도 퇴진이 답이고 퇴진이 국익이다. 퇴진하는 거야. 지금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문재인이가 다 똥 싸는 거 지금 지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큰 울타리 다 쳐놨어요. 이제는 이제 아마 내일부터 빵빵 날릴 겁니다. 이제 간첩들 다 이제 소탕을 하고 이것도 까부는 것들 나 퇴진하라고 한 것들 다 잡아드릴 거 이제. 자, 퇴진. 그 다음에 자, 이거 봐요. 자, 빨리빨리 보여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아, 저 승려들이 또 저러고 있습니다. 머리 깎고 여기도 또 퇴진 집회 나왔어요.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자, 영상 안경이나 보여줘, 벗고 좀 하지 저거 뭐야. 영상 승려 아저씨 영상 보여주라고. 야, 기가 막혀. 저렇게 자, 크게 들어요. 크게. 노동자를 건폭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장명을 해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즉각 저는 물러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자 소중한 인간인 아주 양태동 씨를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죄도 추모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는 자리입니다. 윤석열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국민의 죽음 앞에 그러한 망동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인면수심이자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신에 내 이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저 땡중은 당장 잡아가야 돼. 윤석열 내 이놈! 당장 잡아가야 돼, 저런 놈은. 내 이놈 윤석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대통령님, 대통령 보고 얘가 살인자라고까지 해서 살인자. 이야, 나는 또 승려들이 불교계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 난 몰랐거든요. 어저께는 지난주는 기장총회에서, 자 한번 또 들어봐요. 기장총회에서 영상 한번 들어줘 봐요. 간첩들이 그냥 날뛰고 간첩 세상 내고 주사파 세상 내고 대한민국 다 팔아넘기라고 여기 기장총회, 불교계에서도 이랬지. 그 다음에 기장총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이거를 국가보안법은 이거를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완전히 김정은이가 활개친단 말이에요. 간첩들이. 그런데 이를 떠들어.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신앙의 자유를 압박해오는 신앙의 세력에 자유를 압박한데 이런 윤미향도 참석했고. 그 다음 강원건설 지부 사무국장 김현웅입니다. 자, 저희는 윤석열 퇴진투쟁에 전체 동지들이 단결해서 퇴진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법이지만 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 이 자식들아.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악의 축이라는 야,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악의 축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가 말해준대. 미국은 예속적인 군사동맹을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로지 북한이요 얘네들은. 구성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 내려요. 한반도를 됐어. 아유 듣기도 싫어. 한미동맹,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아니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기장총회에서 그러지. 아까 승려들이 그러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진짜 밤잠도 못 주무시겠어 지금.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은 자 이영훈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얘네들 이렇게 떠드는데 왜 강력해지지 못하고 자꾸 약해집니까? 자 조용기 목사님 보여주세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승복께 잘 들어요.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공산주의 침략에서 6.25 사변을 통하여 고통을 당해본 우리 민족은 자나깨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북한 김정일은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수많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110만이란 대군을 휴전선 바로 위에 직결시켜 놓고 있고 수많은 장사포가 서울을 향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바다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불바다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우리는 순복교회.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국군 용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대문입니다. 대문. 오랫동안 북한 당국은
한국의 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라고 했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우리는 거예요. 보안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지켜야만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이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뭐냐? 보안법 철폐입니다. 보안법 철폐. 이제 보안법을 철폐하여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저 문재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보안법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조용기 목사님은 과감했지 않습니까? 전면에 나서서 공산당 때려잡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영훈 목사님 공산당 때려잡자고 해놓고 왜 또 갑자기 또 사과합니까? 자, 전광훈 목사님 한번 들어주세요. 기자회견. 아니, 전광훈 목사님 기자회견. 네.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여의도에다가 당사를 얻었어요. 당사를 얻어서 입주 예배를 드리려고 여의도에 이영훈 목사님을 설교해 달라고 불렀습니다. 네. 불렀더니 이영훈 목사님은 왜 거기에 오셨느냐? 이 정당은 이영훈의 주인인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거든? 그 안 올 수가 없지. 지금은 이영훈 목사님이 당회장일지라도 여의도 순복음은 영원한 주인은 조영기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나하고 장경동 목사를 불러서 기독당을 만들어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통일당으로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 당연히 이영훈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 설교하러 와서 자기 간증을 얘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다. 공산주의한테 쫓겨서 내려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하고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자기 간증 설교를 했다고. 그 설교했다고 세상에 여기 있는 기자들이요 이영훈 목사한테 몰려가가지고 해명하라 해명하라 하니까 이영훈 목사님은 나처럼요 배짱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도 주일날 어제 주일날까지 기자들이 막 3-4명이 몰려가서 왜 정당 편대야 하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어른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정당이니 나는 편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간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나는 극자도 극우도 누구 편도 안 들고 나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에도 좌파 새끼들이 많으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난 전화도 안 해봤지만 이영훈 속에 난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야. 그러나 이영훈 목사님의 사상과 철학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저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협박을 한다고. 근데 장경동 목사님은요 아무리 언론들이 협박을 해도 일단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절반은요 쪼크로 절반은 진실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장경동한테는 못 덤비는 거야. 왜? 장경동은 책을 4만 권을 읽었거든. 그러니까 실력 없는 나한테만 덤비고 난리여 기자들이. 장 목사님,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르면 1등이에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진짜 옳아요. 그럼 2등이에요. 정말로 좋은 줄 알았어요. 옳은 줄 알았어요. 훌륭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요. 3등입니다. 나쁜 줄 알고 나쁘면 4등인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 탈북자가 2가정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 2분이 사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움직이는 건 쉬워도 얘기만 꺼내면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어려운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사돈이니까 오랜 동안 준비해가지고 배 타고 넘어왔는데 내가 그 배 사진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순신 장군 때보다도 못한 배 같아요. 이 무슨 배가 모르겠어요.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순신 장군 때만 해도 거북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배 타고 다니냐고. 넘어올 때 딱 한 마리 목숨 걸고 넘어왔다. 네. 자, 탈북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목숨 걸고 넘어옵니다. 지금 3만 명이 넘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탈북하면 북에서 죽여버렸대요, 그 가족을.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어려운 게 그럼 한 10만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다 죽이냐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탈북해서 목숨 걸고 넘어온 분들이 그쪽에다가 돈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애매한 것이 이것이 이거 저것이 이게 이것이 저것이 이렇게 계속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왜 도망 나오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목숨을 안 거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피난 가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피난 안 가도 되게 하는 상황에는 목숨을 안 거냐.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도전받으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네. 자, 2번째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이 마음의 소리도 이렇게 조절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은 그냥 조절을 안 해버려. 그냥 마음의 소리가 나오면 그냥 확 해버리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조절을 좀 하는 편인데, 자, 아까 4박자를 다시 인식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2분을 올려보자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만큼 나쁩니까? 실제는 좋습니까? 근데 왜 그 좋은 분을 이렇게 나쁘게 알고 있죠? 언론. 네. 누군가 의도성을 가진 언론의 조작이 굉장히 좋은 분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이겁니다. 바로. 아니, 탈북을 하는 데는 목숨 걸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탈북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지키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도 왜 두려워하냐 이거요. 왜 목숨을 걸어야지.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야,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왜 도망가는데 목숨을 거냐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목사님들 제발 좀, 딴 분도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 나중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 목숨 걸 겁니까? 그때 가면 이미 틀린 거야. 지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 이거요. 에? 왜 도망가는 데는 목숨 걸고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 다 목숨 걸고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또 못 살으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이 방송 한번 준비하려니까 참 이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눈을 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송도 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중단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방송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